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 지가 한 2주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이고요. 어제 출근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좀 했는데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관의 출근길 때 멘트는 이랬는데 오후 퇴근할 쯤에 보니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검사장 18명 가운데 최선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표를 냈고요. 예. 뭐 이렇게 설명 요구한 검사장은 아닙니다만 또 박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위직 줄사퇴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성호 장관 설명과 달리 검찰 내부 반발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그 수원지검의 박재은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18명 검사장 그러니까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그 예. 입장을 네. 그 경과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라.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건지. 그 가장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대장동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했고 했고요. 예. 또 이제 이제 검사장한테 노만석 검사장한테 네. 실질적으로 그 문제 제기에 가장 서명의 맨 윗줄이 박재혁 검사장이에요. 하여튼 뭐 자기 자신으로도 더 이상 뭐 인사조처나 또 징계 감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에서 예. 뭐 자리에 눌러 앉아 있다가 정말 볼상사나운 꼴 보기 싫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검사의 기질이죠. 그 박재혁 검사장이나 또 송욱 고검장 같은 경우도 네. 이분들 같은 경우도 검찰이 기소 공소권 없으면 무슨 검찰이고 검사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소유지를 포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정말 그 우리가 이제 한일합방 되기 이전에 네. 을사오적을 늘 욕하잖아요. 네, 을사오적.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상 검찰을 망치는 삼적 중에 한 사가 노만석 대행, 이진수 이제 법무부 차관, 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 정말 뭐 검사장 몇 사람의 옷을 벗는다고 해서 눈도 깜짝하는 게 아니라 대대절개요. 빨리빨리 니네들 옷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해서 니네들 다 그냥 팽검사로 이렇게 강등시켜가지고 예. 저 한직에 갖다 처박을 거야.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수습하기보다는 4년 후를 생각하면은 이참에 그냥 검사들 싹 정리하면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친다. 네. 그 입장이 역력해요 지금 보니까.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 생각은 좀 정치화된 집단이다 이런 편견이 좀 많이 생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영을 바꿔가면서 정치 검사라는 좀 집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는 조직이 아닌 건 확실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만석 전 대행에게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했던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평검사로도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강등이 아니고 또 전보 조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인사 내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명예가 훼손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검찰청법상으로는 검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나머지는 보직이다. 나머지는 보직이고 6개 이제 보직 그 급이 있는 건데 그렇지만은 명확하게 78년 검찰의 역사에 그런 체계, 그런 직급으로서 검사는 또 일체감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는. 예. 그 상명하복의 그런 일체감을 그대로 유지해오는 그런 조직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면은 그거는 그냥 누가 보직 인사라고 보겠어요. 보직을 면하고 또 이제 평검사로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일선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검사가 돼야 되는데 예. 그건 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상 옷 벗으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좀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목소리 내는 검사들에 대한 압박이 좀 이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정성호 장관은 이제 검사장들을 뭐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 징계와 관련된 방안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건 조직의 안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지금 정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역할이 뭐라고 기류가 보세요? 두 가지더라고요. 예. 정성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좀 검찰 조직도 안정을 시키면서 법무가 차질이 안 생기는 그런 이제 장관으로서 그 이제 이 검찰 개혁을 갖다 내년 이제 10월 달까지 안정 속에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의 강성 의원들이라든지 또 용산 대통령실의 그 기류 입장에서는 이참에 그 뭐 기존 뭐 그런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고자 하고 검찰 개혁에 반발하려고 하는 이 친구들이 수면 밑에 깔아앉아만 있었지 언제든지 우리들한테 다시 들이댈 수가 있으니까 이참에 싹 정리하고 가자는 그 기류가 아주 강한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그 딴지일보 이제 김어준 뭐 그런 발해인 뭐 그런 허리 마른 개딸들의 가장 그 민주당의 강성 지층이 거기에 뭐 결집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류는 그 분위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걸 당해서 그 기류를 반영하려고 하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이참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해가지고 검사들을 마음대로 파면할 수 있고 또 해임할 수 있도록 바꿔야만이 앞으로 완전한 검찰 개혁이 끝나는 것이다. 네. 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이 이제 공정하게 사건 처리하거나 공정하게 법적 판단을 뭐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신여나 또 이제 권력자의 충견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길들이겠다는 게 지금 이제 정권의 입장이에요. 시민단체에서는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전 대행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 이 사건이 갔는데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물론 뭐 검찰청이 또 대검이 서초동에 있긴 합니다만 서초경찰서에 배당을 했더라고요. 약간 이제 서로 폭탄 돌리게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뭐 당연한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에서 예. 수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일선서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고 일선서에서 고위공직자들 그것도 사건인데 검찰총장 대행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그 사람 보고 무슨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수처 입장에서도 다른 사건 같으면 공수처로 이첩해라고 난리를 떨면서 예. 왜 이 사건을 안 받겠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로 핑퐁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뭐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핑퐁 치고 있다가 그냥 관할서가 서초경찰서니까 서초경찰서로 넘겼어. 네. 제가 경찰 뭐 수사 능력이나 역량을 갖다가 그 뭐 가소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런 엄청난 중대한 사건을 일선서에 배정해가지고 이런 중대한 사건을 수사 처리한 경험이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한 사람은 현직 장관이고 한 사람은 검찰 조직의 직전에 수장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거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 서초경찰서 차원에서 주물고 있으라 이야기 안 합니까? 네. 지금 또 한 가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뭐 검찰 조직 내부는 그렇다 치고 국민들이 좀 관심 갖는 지점은 이거 같은데요. 남욱시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대장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민간 업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항소 포기로 인해서 추징금 액수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추징 보전이 되어 있던 재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거 환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이 정치 검사들도 많았고 예. 또 뭐 사실상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검찰 본연의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고 특히 언론으로서도 더 많은 비판도 받았잖아요.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검찰도 대다수의 90% 이상의 검사들은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도에 이미 이 추징 보전을 갖다 김만배 일당들에게 한 2,100억 가까이 해놓은 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쓸 데가 없이 다 돌려줘야 돼. 돌려주다기보다는 이제 이 추징 보전을 갖다 몰수 이 보전을 해놓은 걸 이걸 해제시켜 버리면은 김만배나 정용광이나 남욱이나 네. 다 이제 아무 이제 거스림 없이 이제 자기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말은 그나마 2,100억
이 추징 보전 행각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갖다 성남시 보고 민사로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범죄 수익을 거둔 이 부분을 갖다가 성남시가 이걸 갖다 민사로 이걸 찾을 수 있다. 예. 정말 이거는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뭐 이게 한마디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이게 대꾸를 할 가치가 있는 거지. 저는 기가 차도 이 말이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뭐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찾아보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징 보전이 풀리게 돼서 이게 환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또 박범계 의원의 얘기인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시고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좀 어떤 법 실제 가능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민주당이 예.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뭘 잘하죠? 이걸 민사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는 예. 다 아는 사실이고 네. 민주당이 잘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 이런 사건 이것 처리는 예.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대장동 김만배 일당이 성남 그 한마디로 당군 이래의 그런 최대의 그냥 공익사업에 이런 성남시의 이익을 가져왔다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180도 김만배 일당에게 당군 이후에 최대의 이 수익을 안겨줬잖아요. 안겨줬죠. 예. 7천억대를. 네. 이걸 이런 때는 민주당 방식으로 이걸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있어요. 이런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이런 쉽게 말하면 자금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도 있는데 예. 이 법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민주당이 가봐 의석이 넘으니까 바로 이걸 국가가 바로 환수할 수 환수하는.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민사로 갈 필요도 없어. 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 이 한마디로 몰수하는 법안이 있어요. 아, 있어요. 민주당이 지난번 만든 법안이 있어요. 예. 그럼 요걸 거대 의석을 갖고 요걸 있으니까. 개정해가지고 조금만 더 보완하면은 예. 요런 경우도 다 그냥 추징 몰수할 수 있는 그 법을 완성해가지고 김만배 일당하고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이 돈 빼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민주당이 앞장서서 발걷어 붙이고 예. 하면은 될 문제예요. 예. 근데 하지 못한다면은 그 뒷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못할 거예요. 아, 이 일당들과 7천억대에 그러니까 엄청난 8년 내지 4년 살고 나오면 자기 돈이 완전히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일간에 뭐 또 이야기처럼 사면 이야기 들어오면은 그 형량도 그보다 훨씬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죄가 폐지되면은 뭐 그렇죠. 아예 그냥 면소 판결이 나올 그러니까 수도 면소 있고. 판결이 나버리는 행도 정지돼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그 수천억이 누구 손으로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 손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이때 정의로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이 범죄 수익에 이런 경우도 네. 대장동 개발 이런 경우도 이 국가가 이 범죄 수익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몰수할 수 있다. 이런 걸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완성시키라 해요. 지금 이미 그러면은 그 뒷배가 뭐 허리 많은 지금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그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도 한 방송에 나와서 이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패가망신 언급도 했었고요. 네. 대통령실이 이 사람들 비호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던 얘기니까 김성태 의원 말씀처럼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을 조금만 손보면은 이 사람들 추징 보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몰수도 할 수 있고. 몰수를 할 수 있어요. 몰수. 예. 뭐 더 어렵지 않아요. 여당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그동안 얘기를 좀 이제 해주셔야겠어요. 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모든 법안들 정부 조직법도 마찬가지고 예. 검찰청 폐지 법안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25일 날 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한 거지 네. 여야 합의로 처리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니들 떠들지 마. 니들 가만히 있어. 우리는 이렇게 정의롭다. 이렇게 앞으로 국가 범죄에 의해서 범죄로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예. 한마디로 범죄 수익은 국가가 이렇게 몰수할 거야. 대장도 거기에 해당돼. 이렇게 일부 법 개정 손대 가지고 이번에 완전 결정해 버리면은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연관이 없다라고 할 거면은 한번 요 제가 이 방송을 하자. 보면 국민의힘 이현 원내 지도부 송은석 대표가 바로 그걸 지금 제안하세요.
아, 그래요? 예, 지난번 2021년도부터 끊임없이 민주당이 이 법 만들자 그랬고,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이 법안이 발의도 됐었어요.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